그림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태점을 찍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여기에서 앞으로 그림을 그리는 기본을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화 작품 기초 완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전지 2분의 1 사각으로 완성하는 작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이 한 번 먹을 묻혀서 꽃을 세 송이를 같이 한 번에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사각의 구도 잡는 것부터 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본을 그릴 때 꽃에 어떻게 배치를 할 건가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는 게 굉장히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는 도움도 되겠지만 나중에 그림을 그렸을 때 완성도가 훨씬 높겠습니다. 그래서 먹은 조목을 할 때 내가 이 정도면은 세 송이를 그려도 먹이 나름대로 빠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 자, 여기에 중심에서 중심의 중간에 이쪽 3분의 이렇게 위 중간 정도에서 중심선을 시작합니다. 그럼 자, 중심꽃은 우리가 이렇게 국화를 그릴 때 선이 약간 두껍게 이렇게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가늘게 우리가 그리는 거는 나중에 그림을 그려놨을 때도 이런 가을에 이런 약간 절박한 선 맛도 떨어지고, 자, 먼저 이렇게 꽃을 왼쪽으로 이렇게 45도로 중심을 두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꽃이, 자, 가장 중요한데 꽃을 앞쪽으로 갔을 때 하고 이 꽃에서 붙어 나가는 듯하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 꽃이 보면 아직도 이 앞에 꽃에서 그리는 것처럼 꽃을 그리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두 송이일까 한 송이일까 이렇게 약간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한 송이에 가깝게 보이게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리다 보면 위에 꽃이 커짐으로써 다시 아래의 꽃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꽃이 훨씬 커짐으로써 윗꽃하고의 대비도 정확하게 되고 구도에 이런 안정성도 생깁니다. 그래서 자, 지금 두 송이가 한 송이처럼 보이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꽃을 앞쪽으로 가겠다 하면 앞쪽에서는 지금 여기 이 두 송이 위로는 못 올라갑니다. 이 꽃의 아래쪽으로 가야 되고, 나는 이 꽃을 위에 중심을 잡을 때는 두 번째 꽃의 위쪽으로 구도를 잡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꽃은 앞쪽으로 결정을 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붙어서 직삼각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아래쪽을 보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렇게 국화, 우리가 국화를 그릴 때 기본을 가르칠 때만큼은 순서도 있고
또박또박 이렇게 하나하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화를 그리는 거는 이미 대나무하고 난을 치면서 기본적인 선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이 이해를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렇게 국화처럼 너무 그릴라 하지 마시고 선은 우리가 가을의 국화가 어떻습니까? 서리를 맞아서 항상 국화가 이렇게 구불구불해질 정도로 이렇게 서리를 맞으면 그렇게 선이 매끄럽지 않고 이렇게 절박한 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화를 그릴 때 그림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그렇게 거친 느낌의 그런 가을에 우리가 일을 많이 한 농부의 손 같은 느낌의 그런 거친 선을 국화 잎으로 꺼주는 게 좋은 국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했더니 보시면 자, 하나, 둘, 셋인데 직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구도의 문제는 항상 조금 전에 앞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저는 내려갔죠. 그럼 당연히 앞쪽에는 구도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앞쪽은 꽃이 피다 말았어. 이렇게. 조금 전에 이쪽처럼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피었겠죠. 그럼 구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도도 바뀌지만 지금의 이 관계에서는 아래쪽에 큰 게 3개가 있기 때문에 위에 미개가 있는 거고 미개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보시면 한 번 먹을 묻혔는데 제일 짙고 약하고 점점 약해졌고 이렇게 해서 4개까지 했지만 한 번을 더 하는데 이번에 나는 저쪽 방향을 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먹을 한 번 묻혔는데 계속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면 먹도 맑아졌지만 먹색이 맑아진 것도 중요하지만 물기가 빠져서 훨씬 더 선이 거친 선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국화는 뭐를 얘기할까? 그러면 한국화에 우리가 나중에 보면 거의 준법으로 쓰고 우리가 선묘법을 쓰는 모든 그림의 기본이 우리 국화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시면 여기 미개 있던 게 너무 왜소하죠. 밑에 비해서. 그러면 다시 위에를 선을 더 줘서 좀 더 이렇게 피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가 이렇게 좀 더 피니까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균형이 훨씬 더 맞으면서 그림이 더 웅장해졌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5을 하면서 그 썼던 붓으로 선을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여기에 있던 미개의 선을 그대로 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쓰다 보면 물기가 극단적으로 빠졌죠. 보시면 이 붓은 이미 물기를 뺄 수 있는 데까지 다 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아래에서 천천히 가면서 붓을 세워서 이쪽에 있는 국화 꽃에 연결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많이 휘었기 때문에 잎 줄기를 먼저 그려주고 그러면 보시다시피 2선이고 아직도 여기에가 선이 2개가 더 필요하죠. 그러면 이번에 선은 이쪽에 있는 거는 중심에서 이렇게 가겠죠. 그죠? 가면 이 선이 어떻게 됐어요? 연결돼 보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중심을 이렇게 보고 천천히 투박하게 둘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꽃은 5개고 지금 줄기는 4개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둘이 너무 닮았기 때문에 이걸 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깰까요? 자, 여기에서 이걸 가서 가볍게 하나를 더 주면 우리가 5개의 선이 이렇게 가고, 그러면 다시 여기를 봤을 때 약간 수평 맛이 있기 때문에 그 쓰던 먹을 갖고 그대로 다시 여기를 더 넣어주다 보면 어떻습니까? 꽃도 좀 더 커지면서 균형이 다른 균형을 이루죠.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는 먹은 이미 조목에 여기 꽃을 걸며 섞었기 때문에 물을 다시 등에다가 넣고 끝에 녹목을 살짝 해서 국화는, 자, 다른 모든 그림은 선으로서 선이 2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유일하게 국화는 반대로 이 X선을 이파리로 감출 수가 있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화를 그릴 때 이 겹치기가 많더라도 입을 넣으면서 이 겹쳐진 선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선이 겹치질 못한데 국화만 유일하게 선이 겹치고, 또 가능한 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 우리가 이렇게 목도리처럼 두를 수가 있죠. 여기가 만약에 잎이 들어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목도리를 둘러놓은 것처럼 되겠죠. 그런데 여기를 펴줌으로써 숨통 역할도 하고 그림의 변화를 그렇게 줘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선을 꺼주면서 내가 조화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균형이 안 맞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균형은 반드시 이파리를 넣으면서 국화의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국화의 꽃 위쪽으로는 잎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잎은 이쪽에 있는 게 줄기가 위에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나머지 꽃들의 위는 잎이 잘 올라가지 않고, 국화의 특징은 꽃이 항상 위로 붙는 그런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자, 다시 이렇게 오고 여기도 X를 없애버립니다. 자, 그러면 색이 약해서 잘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없애놓고 가고, 또 여기는 이렇게 떨어지는 잎으로 커버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국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울려졌죠. 그러면 구도의 문제에서, 자, 꽃도 우리가 꽃은 물론 홀수 짝수의 개념은 크게 따지진 않지만, 우리 동양 철학에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들은 항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조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없는 홀수를 반드시 우리 동양 철학도 그렇고 홀수의 그 개념이 짝수보다, 서양은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가지만 우리는 항상 음식도 하나가 남으면 서로 먹지 않는 그런 미덕을 갖고 있고, 그게 우리의 철학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도 될 수 있으면 짝수를 써도 되지만 홀수를 써주는 게 아마 그런 우리의 철학하고 우리의 그런 사상이 그런 쪽에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홀수가 짝수보다는 낫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구도에서 나는 여기서 이쪽을 보고 끝나고 싶었는데 여기가 뭉쳐있기 때문에 옆에서 오는 겁니다. 다시. 자, 옆에서 오되, 자, 이번에는 색은 좀 약한데 물을 묻혔기 때문에 그림은 물기가 좀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도,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머금은 형태가 이루어지죠. 그럼 자,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런데 아까 이쪽에 미개에 있던 거를 이렇게 피게 만들었죠. 근데 우리가 자연이라는 거는 항상 할아버지도 있고 조상도 있고 우리가 어린 손주도 있고 어린 이런 그 대를 이어가는 항상 그런 그림에서 델스는 그래서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꽃도 다양하게 미개도 그리고 핀 것도 그리고 해서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자 X는 아까 없앤다 그랬죠. 항상 델스 쓰면 국화는 X를 없애고 하기 때문에 이렇고 단 입이 이런 사각 반절에 입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딱딱하죠 그림이. 이 꽃하고 이렇게 중복도 되고 만약에 기다란 그림이라면 입이 좀 들어가도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가 이제 잘 조화를 이루어서 구도를 잡아주면 좋겠고 자 이번에는 먹을 많이 빼서 다시 농목을 묻혔습니다. 그러면 잎을 내가 잎맥을 그리고 싶어도 지금 그리지 말고 좀 더 말려서 그릴 때 그 시간대에 여기에 보시면 공간하고 여기에 공간이 비슷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아까 손주도 있고 자식도 있고 계속 다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다 있죠. 그럼 더 윗대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떨 때 쓰이냐면 자 여기에 공간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전에 여기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에서 꽃이 폈다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림 중에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국화의 주시를 그릴 수 있으면 모든 선을 다 잘 그릴 수 있다. 매화도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국화의 주실. 자 그러면 여기에 주실이 있는데 선이 하나가 없는데도 두죠. 왜? 여기가 꽉 찼기 때문에 안 넣어도 여중에 한 선이 주실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이에 자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다른 먹에 비해서 국화는 조금 더 마른 후에 잎맥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줘볼게요. 자 잎맥은 우리가 국화의 잎맥을 그릴 때는 잎맥의 형태의 기본의 조화보다는 여기에서 어울려지는 전체의 국화의 잎의 조화가 더 중요합니다. 이유는 국화잎이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잎이 겹쳐 있기 때문에 잎맥을 넣으면서 그 잎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화는 사군자 중에서도 해화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가 국화는 해화에 가깝다는 것은 구성을 한다는 거죠. 서에 가까운 대나무하고 나는 선하고 기본기를 굉장히 충실히 하면 되지만 국화하고 앞으로 매화는 해화의 관점에 조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질의 이런 기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화에서 더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에도 자 단묵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농목을 줌으로써 잎맥이 나타나지죠. 자, 그러면 여기도 속도를 좀 물기가 많은 데는 속도를 빨리 하면 됩니다. 이렇게 빨리 하면서 이렇게 가주시면 자 이렇게 잎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그림을 배우고 그림을 하면 대체적으로 국화의 개념을 너무 내가 가르치고 그리는 데다 비중을 너무 많이 둡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국화는 그거보다는 어떤 분위기에
조화 분위기에 더 비중을 많이 둬야지 좋은 국화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화는 너무 법을 따지지 말고 국화를 어떤 이미지하고 처음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국화의 기법만 이해를 한다면 운필은 아주 자유롭게 하는 게 좋은 국화가 나오겠습니다. 자, 다시 인맥을 넣었는데 농목을 한번 다시 묻혀서 이번에는 이 마무리되는 조화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분 이렇게 안 있는 것 같은데 인맥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자, 여기도 아래쪽을 향해 있죠. 그럼 여기서 잘게 가고 이쪽도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쪽은 또 이쪽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사군자의 비중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림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국화잎이 다음에 목단 이파리, 포도 이파리, 호박 이파리 모든 그 이파리의 기본이 이 국화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단 운필을 크게 줄까 적게 줄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인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국화를 그릴 줄 알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들이 거의 다 국화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군자 비중의 국화가 공부하는 기본에서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는데 다음에 해화를 엮어가고 이 선묘를 쓰고 모든 사물을 이렇게 실사를 하고 할 때는 국화의 형태에서 대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화에 대한 비중은 결국은 자유로움과 선질. 저는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도 선질을 두껍게 주고 하는 이유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군자가 어느 정도 되면 문인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화를 했을 때 선이 대부분이 투박하지 않고 얇게 그리는 문인화는 거의 붓끝으로 그리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국화의 사각 반자를 대충 지금 완성을 거의 했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점을 찍는데 이걸 우리가 태점이라는데 왜 태점을 찍을까? 그러면 그림을 커버하는 역할이 대부분입니다. 그림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태점을 찍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 이럴 때도 여기에 이렇게 찍어주면 자 보면 입체감이 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농모로 살짝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 생기죠. 그래서 태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찍어서 좋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까지 이렇게 사각 반절을 한번 작품을 자연스럽게 완성을 해봤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보시면 자 먼저 이걸 그리고 2번, 3번, 4번을 그리고 이렇게 5번 그리고 6번, 7번을 그리고 이제 줄기를 그렸는데 이 구도가 앞으로 이거를 만약에 길게 세우면 전지에도 포함이 되고 모든 구도의 기본 원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전체적으로도 직삼각형이고 이 속에서도 대부분이 직삼각형이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가장 안정된 구도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인물을 그리고 모든 그림을 기본 스케치 원리에서 삼각구도라 해서 가장 안정된 구도인데 삼각구도에서도 직삼각형은 부드러움과 조화, 자연스러움까지 같이 이루는 그런 정삼각형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앞으로 그림을 그리는 기본을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국화 4가 2분의 1짜리
완성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화, 전지를 같은 사이즈의 전지로 같은 구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